이론 강의 35, 36강 무효와 취소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집 97페이지 펴보시고요. 1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이를 다시 추인할 수 있다 그랬죠. 취소한 거를 취소하면 요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가지고 추인을 하지는 못해도 이게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다시 추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이면 요거는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했죠. 맞고요. 3번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없다. 이거 처음 보는 거죠. 물음표. 4번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권대리의 규정을 준용해요. 그래서 권리자의 추인의 의사표시가 무권리자한테 해도 되고 상대방한테 어느 쪽에 해도 무방합니다. 맞고요.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해야 된다 그랬죠. 이것을 알고 추인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 가지를 다 제거하니까 답이 3번이겠네. 그죠? 근데 3번은 이거는 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얘네가 무효인데 일부는 추인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무효 중에 가분적이고 분할이나 가분 요게 이제 떼어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무효 어떤 것이 무효였더라 하더라도 요거는 유효로 하겠다는 가상적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거는 일부 유효로 할 수 있다 그랬죠. 지금 그거예요. 채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요게 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해서 무효인데 이 중에서 분리가 가능하고 가상적 의사 뭐 이런 무효 행위가 없었더라면 이거는 유효로 할게라는 그런 몇 개의 채권 정도는 일부 개별 채권은 유효로 할 수 있다는 일부 무효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게. 근데 요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3번. 2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부 무효가 원칙이죠. 맞습니다. 2번 일부 무효에 관한 민법 137조 이건 뭘 일부 무효에 관한 법은 당사자의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이거 모르겠죠. 중요하지도 않아. 근데 물음표 모르니까. 3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형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등기시로 소급하는 게 아니라 요 전형하기로 한 때부터 유효한 등기로 되는 거죠. 소급하지가 않는다 그랬죠. 왜? 요 무효행위의 추인과 유사한 거기 때문에 가등기시로 등기할 때 소급하는 게 아니라 전용하기로 한 때부터 그때부터 유효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답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2번은 몰라도 된다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이런 것까지 머릿속에 넣으면 머리 터집니다. 자, 일부 무효는 그냥 이거 하나 알기도 벅차. 솔직히. 자,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렇죠. 취소는 상대방한테 해야지. 5번 제한능력자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했죠. 법정대리인은 제한능력자 법률행위를 요 취소 사유가 해소가 되지 않더라도 요거 추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해 줍니다. 한번 추인하면 취소할 수 없어요. 추인하면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면 추인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3번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 추인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의를 보류했으면 이의 보류하면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죠. 자, 이 법정 추인이 효과가 있으려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취소가 되는 원인이 소멸되고 그때 법정 추인을 해야 되죠. 추인의 의사는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맞고요.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을 갖추면 다시 추인할 수 있죠. 요거. 그래서 답이 2번이네. 이거 틀렸네. 자주 나옵니다. 요거. 3번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에 대한 특별 수권 행위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맞고. 4번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해도 취소할 수 있다고. 매수인은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5번, 가분적인 법률 행위의 일부의 취소 사유가 존재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무효에서도 이게 가능했죠. 일부 무효, 일부 취소 다 됩니다. 4번,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무효다. 아니죠. 무효가 처음부터 무효고 취소는 취소권을 행사해야지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 찾으니까 답이 1번이네요.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상대방한테 해야죠. 오케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제한 능력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한 경우 그 법률 행위로 인하여 받는 현존 한도 내에서 제한 능력자에게 반환할 때는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상환하면 되고요. 4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하면 이건 마치 무효행위의 추인처럼 어떻게 해요? 가등기가 소급해서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전용하기로 한 때부터 유효한 등기로 전환하죠. 그러니까 맞고. 5번,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를 따른 손해가 없어요. 왜? 처음부터 실행을 안 했으면 안 하면 그만이고 실행했어도 부당이득 반환하니까 이렇게 보여도 손해가 없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5번, 법률행위의 취소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죠.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 2번,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추인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취소할 수 있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맞고요. 근데 법정 추인에서는 그럴 필요 없다. 3번,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해서 취소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없고, 이거 틀렸어요. 왜냐하면 취소가 한번 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서 취소된 걸 요거를 추인할 수 없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근데 요거는 되죠.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요 취소의 원인이 종료는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에 따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무효인 법률행위의 요건이 갖춰지면, 추인의 요건이 갖춰지면 그때는 추인할 수 있어. 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해놓고 이 법률행위로 다시 추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무효가 됐을 때 무효의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이 갖춰지면 그때 추인할 수 있죠. 네, 이거는 맞는데 이건 틀려. 그래서 답이 3번이네. 이거 5번, 가분적인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죠. 일부 무효도 되고 일부 취소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3번인데 요게 여러분들 이 4번을 완전히 이해해야지 요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잘 보세요. 6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한 이후부터 무효가 아니라 소급해서 무효죠. 취소된 법률행위는. 그러니까 그냥 답이 1번이네요. 2번,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기산일 잘 봐야 되고 그렇게 행사돼야 되죠. 3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토지거래 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죠. 원래는 유동적 무효인데.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자, 여러분들 요거 중간생략 등기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간생략 등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중간생략 등기는 허가를 받아도 확정적 무효예요.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해서 해야 되죠. 취소. 자, 5번, 무권리자 갑이 을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을이 추인하면 그 처분 행위의 효력은 을에게 미친다. 맞죠? 요거 추인하면 그 효력이 상대방에게 미치죠. 마치 뭐처럼? 무권 대리처럼. 답이 1번입니다. 7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매 계약은
취소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자, 무효인 매매 계약은 어때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무효인 거예요. 그 계약할 때부터 무효인 겁니다. 여기서 취소하면 무효가 되는 매매 계약이란 거는 처음에는 유효였다가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란 소리고, 무효인 매매 계약은 애초에 처음부터 그냥 무효인 거예요. 계속.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해서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죠. 추인에 대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 이런 건 안 돼요. 자, 3번, 취소된 법률행위에 대해서 이미 이행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돼야 되고 맞고요.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의 추인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그렇죠. 한번 추인하면 취소 못하고, 취소하면 추인 못하고.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추인할 수 있다. 이게 틀렸네요.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이 5번이네요. 8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효력이 있다? 아니죠. 후견인, 법정 대리인, 후견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하지 않아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렸고. 2번,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법률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무효임, 취소가 아니라 무효 추인이잖아요. 그러면 소급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추인한 때부터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렸고. 3번,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무효라서 전부 무효이다. 이래야지 맞는 거죠. 괜히 요 나머지 부분 요렇게 해서 말장난을 좀 쳤네요. 4번, 악의 제한 능력자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행위에 의해서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이익 전부를 상환한다. 아닙니다. 요 제한 능력자는 악이건 선이건 간에 현존 이익만 상환하면 되는 거죠. 이거 틀렸고. 5번, 제한 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임을 몰랐대. 선의죠. 선의는 철회할 수 있잖아요. 그죠? 추인하기 전에 상철선. 상대방이 선이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는 언제 해야 돼요? 추인이나 추인 거절 전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답이 5번이네요. 옳은 거 찾는 거니까. 9번,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죠. 맞고. 2번,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립한 때부터, 계약을 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맞습니다. 3번,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 속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계약은 무효다. 아니죠. 타인 권리의 매매도 요것도 유효해요. 다만 이행에 문제가 생기고 요건 채권 행위이기 때문에 요거는 유효입니다. 그래서 요게 틀렸네요.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 없죠. 이런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 상대적 무효 말고 절대적 무효는 대부분 99.99%가 유효로 될 수 없어요. 5번,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법률효과의 침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무효면 이행을 안 했으면 이행 안 하면 그만이고 이행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으로 돌려주는 거니까 손해가 없어. 그래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요. 답이 3번입니다. 10번,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임의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어야 되죠. 그죠? 취소권, 해제권 행사하려면 본인의 특별 수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답이네. 옳은 거 찾으니까. 2번, 제한 능력자가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 필요 없다 그랬죠? 취소할 때는 필요 없어요. 그죠? 자, 추인은 제한 능력자가 스스로 추인은 못해. 왜? 왜냐면 능력자가 돼야지 해야 돼. 취소의 원인이 소멸돼야지 추인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요거 틀렸고. 3번, 사기에 의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속았다는 사실을 먼저 안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대요. 자, 요 법률 행위를 한 후에 10년, 그 다음에 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먼저 경과한 게 10년이죠.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는 취소 못한다 그랬어요. 자, 먼저 경과해버리면 요게 지나지 않았다 그러더라도 취소를 못합니다. 이거 틀렸고.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취소권자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원인이 소멸돼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렸고. 5번 법정 추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권자의 의 유보와 무관하게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의 유보가 뭐예요? 이의 보류랑 같은 말이에요. 이의를 보류하지 않아야지 추인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틀렸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1번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한 후 그 계약이 을의 기망행위로 이루어짐을 알면서도 다음 사유에 대해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 매매계약에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자, 그러면 이번에 기망행위를 당했는데 알았죠? 그걸 알았으니까 이제 뭐예요? 그렇지. 이제는 취소 원인이 해소가 됐죠. 취소 원인이 소멸되고 그 다음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으니까 법정 추인에 어떤 행위를 했으면 그러면 이제 법정 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취소를 못해. 자, 근데 1번을, 자,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갑이 사기를 당했어요. 을이 사기꾼이야. 을이 사기꾼인데 얘 때문에 요거를 헐값에 팔게 된 거죠. 그러면 결국 갑이 취소권자죠. 자, 근데 우리 법정 추인 중에서 요거 있었죠. 요 이행의 청구. 이행의 청구 같은 경우에는 취소권자가 해야 돼. 취소권자가.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 요 양도도 전희경, 담양강 이 양 같은 경우에는 취소권자가 해야지 법정 추인이 되는 건데 4번 같은 경우에 매매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취소를 못해. 법정 추인이 돼버린 거지만 요거는 사기꾼이 이행 청구를 한 거죠. 이거는 취소권자가 한 거 아니기 때문에 법정 추인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취소가 가능해.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답이 1번입니다. 요거. 2번 갑이 을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았대요. 요건 쌍방이 뭐 아무나 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갑이 을로부터 중도금 1억 원을 수령했고 갑이 을에게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대. 그러면 이거는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죠. 이런 경우에도 법정 추인이 되니까 얘네 넷은 뭘 할 수 없어요? 얘네 넷은 이제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어. 법정 추인이 되니까. 근데 얘는 취소할 수 있어서 답이 1번인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취소, 무효, 추인 막 이런 것들이 지금 섞여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정리가 안 되면 조금 힘듭니다. 이 부분이. 근데 여러분들이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막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나가시면 여기가 정리만 잘 되면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